여러분, 요즘 운동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걷기, 스트레칭, 헬스, 요가 등 참 다양한 운동이 있죠.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 땀이 줄줄 나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산을 타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하고 숨이 차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운동도 나이에 맞는 방법과 몸 상태에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젊을 때 했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남들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고 결국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습관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자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습관이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잘못된 운동 습관을 바꾸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이렇게 매일 하는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거 나도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딱 그러시네 하고 느껴지신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하는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은 원래 아픈 거야 좀 참아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통증을 운동의 일부라고 착각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조금만 더 하면 근육으로 만들어져서 몸이 더 좋아질 거야 하며 아픈 부위를 참고 계속 운동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통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통증을 참고 운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염증, 인대 손상, 관절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데 계속 걷기 운동을 하거나 어깨가 뻐근한데도 팔을 들고 아령을 드는 경우.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깊어지고 결국 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 대한스포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운동 손상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초기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지속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활도 어렵습니다. 그냥 좀 참을 거리 아니라 그때 좀 쉴 걸 하는 후회가 남는 것이죠. 인천 이막동에 사는 64세 이기호 씨는 평소 걷기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루 10,000보, 빠르면 12,000보까지도 걸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무릎이 뻐근하더니 점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무시하고 계속 걷기를 하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닳고 무릎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관절 내시경 수술까지 받았고 이후 한동안 운동은커녕 일상생활도 불편해지셨죠. 그때 통증에 대해 바로 알았더라면 수술까지 안 갔을 텐데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자, 그렇다면 통증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통증이 발생하든 운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큰일 납니다. 만약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붓거나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면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니어는 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적고 관절이 약합니다. 작은 염좌나 긴장도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염증 회복 속도가 더 느리므로 통증을 초기에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게다가 통증을 억지로 참는 습관은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운동하면 아파서 싫어가 되어버려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하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운동은 몸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통증 없는 운동이 효과도 더 좋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걷기가 힘들면 실내 자전거, 관절이 약하면 수영, 바깥 나가시기 어렵다면 실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아픈데도 계속했더니 더 나빠졌어요.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이제는 바꿔보세요.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아프면 멈추고 회복하면 다시 시작하는 순환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헬스를 시작했대. 나도 한번 해볼까? 텔레비전에서 무릎 강화에 좋다던데 나도 그 운동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 해보자는 마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운동은 좋다는 말보다 내게 맞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관절이 약한 분, 심장이 약한 분, 디스크가 있는 분,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 등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운동에는 맞춤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약하신 분이 런지나 계단 오르기를 무리하게 하면 연골 손상이 더 심해지고 약간의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이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하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죠. 운동은 내 몸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운동을 찾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체력 수준, 통증이 있는 부위 등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운동이 어떤 것인지 통증으로 자주 찾는 병원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게 힘들다면 몸의 상황에 따른 몇 가지 운동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무릎이 약하다면 실내 자전거, 수영, 앉아서 하는 다리 스트레칭 및 의자를 이용한 체조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허리가 약하다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요가 중에서도 허리 지지 강화 동작 중심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는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클래스도 있고 재활의학과나 물리치료사 출신 전문 강사도 많아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이 약하다면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걷기 및 가벼운 수영 등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넷째, 균형이 불안하다면 벽이나 의자를 지지하며 운동하는 스트레칭이나 한 발로 서기, 발끝이나 뒤꿈치로 걷기 등 밸런스 트레이닝을 권장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면 그건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운동은 남이 하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니까라는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나에게 꼭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운동은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효과가 나옵니다.
오래 하려면 내게 맞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억지로 하다가 고생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그런 실제 경험담과 정보는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준비 없이 시작하는 운동이에요. 혹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 없다고 바로 뛰거나 아침에 바쁘니까 스트레칭은 생략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본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시동도 안 건 자동차를 갑자기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도 예열이 필요한데 사람 몸은 더더욱 그렇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유연성과 관절의 탄력, 혈관의 순환 속도 등 모두 20, 30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과 근육,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대전 은행동에 사는 72세 남기현 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현 씨는 평소 수영을 좋아하셨지만 시간이 아깝다고 준비 운동을 생략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큰 위기를 겪으셨죠. 병원에서는 근육 긴장과 갑작스런 부하로 인한 근육 경직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기현 씨는 반드시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를 먼저 하고 수영을 하셨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 관련 부상 중 무려 35% 이상이 준비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파열, 관절 염좌, 허리 통증이라고 합니다. 준비 운동 하나로 막을 수 있었던 부상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혹시 준비 운동을 단순히 팔 몇 번 돌리고 허리만 한 번 꺾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대로 된 준비 운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준비 상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중요한데 준비 운동은 귀찮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준비 운동을 운동의 일부로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준비 운동은 단지 부상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운동 효율을 높이는 데도 필수입니다. 혈류량이 늘어나 근육에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면 실제로 운동 성과도 좋아집니다. 준비 운동이 잘 된 날은 같은 운동을 해도 훨씬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준비 운동을 하시나요? 혹시 아직 아무 준비 운동도 없이 곧장 달리기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요가 매트만 깔고 곧바로 앉아버리지는 않으시나요? 유튜브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준비 운동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 없는 스트레칭이나 침대에서 하는 준비 운동 등은 초보자분들께도 아주 유용합니다. 운동 전 5분, 그 5분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려다 생기는 손해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준비됐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시니어의 운동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땀이 줄줄 나야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지. 혹시 이런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젊을 때는 이런 말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지금 그 습관이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땀을 듬뿍 흘려야 운동이 되고 건강에 좋다고 믿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 달리기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운동을 고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이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관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운동은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강도 운동이 왜 위험할까요? 사람의 몸은 노화가 진행되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며 심박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강한 자극을 주면 심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운동 중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년 이후 심장마비 발생률이 운동 강도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몸을 위한 운동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 남천동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씨는 매일 아침 2시간씩 등산을 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지만 어느 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근처 등산객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사 소견은 심장의 과부하로 인한 일시적 심근어혈, 즉 심장이 견디지 못했다는 말이었죠. 그 이후 영자 씨는 산을 오르는 대신 공원 산책을 택하셨고 매일 4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운동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활력이 생기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물론 고강도 운동의 기준은 사람 및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빠르게 걷는 것도 고강도일 수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 상태에 맞는 강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시니어의 권장 운동 강도를 약간 숨이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합니다. 즉,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무리하면서 운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볼까요? 아래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운동 후 30분이 지나도 숨이 가쁘다. 2. 다음 날 피로가 심하거나 근육통이 오래간다. 3. 운동 도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 4. 운동 후 식욕이 떨어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 하시는 운동 강도가 내 몸에 무리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증상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이겨내면 몸이 더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무리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3-3 걷기 운동법을 추천드립니다. 3분은 천천히 걷고 그 다음 3분은 빠르게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을 천천히 걷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한 번, 총 30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도를 번갈아 가며 조절하면 심폐지구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하천변에서 실천하기 좋아 시니어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니 꼭 따라해 보세요. 고강도 운동 대신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천천히 걸어가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운동하다 목마르면 그때 마시면 되지. 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을 갈증날 때만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이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60대 이상이 되면 몸속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뇌에서 갈증을 인식하는 신호 전달도 느려지면서 탈수 상태임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수분 부족은 갈증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혈액을 돌리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죠. 또한 운동 중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어려워지고 심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육 경련 및 피로, 현기증을 유발하여 운동 효과가 저하되죠. 특히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숨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몸이 점점 메말라가는 상태인 것이죠. 대구 신천동에 사는 김순애 씨는 매일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운동 자체는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걷기 도중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찬 느낌이 들어 쓰러질 뻔했죠. 병원에서는 경미한 탈수와 함께 저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순애 씨는 운동할 때 물병을 항상 챙기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함으로써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불편하다고 하시죠. 특히 외출하거나 운동하러 나갈 때 화장실이 걱정돼서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 방광 자극 증가, 변비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의 경우 하루의 수분 섭취량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식사 중 수분, 과일, 국물 등을 포함한 양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로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의 수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물 1컵 정도 마시고 운동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두세 모금씩 마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물 1컵을 마시는데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를 소량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시니어에게 물은 약입니다. 물을 마셔야 피가 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수분은 우리 몸의 순환, 면역 회복, 노화 방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집중력, 활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누어 자주 마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 효과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수분 습관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물 마시는 습관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습관 5가지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첫 번째,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는 습관. 두 번째,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습관. 세 번째, 준비 없이 시작하는 운동. 네 번째, 무리하게 하는 고강도 운동.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기회입니다. 분명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죠. 운동은 약이지만 복용법이 틀리면 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남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바꿔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고치는 것은 결국 내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 건강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